자, 여러분 그 두일상사라는 회사 114회 문제 풀어볼게요. 자, 문제 1번은 회사 등록 메뉴에 가셔서 고치는 거였죠. 자, 대표자명을 이 두일로 고치고, 이거 어디 틀렸는지만 얘기하면 되는데, 계엄연월일을 2014-0124로 고치고, 여기 세무서 보이죠? 세무서? 요거를 대전으로 고치고, 이렇게 세 군데 수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세 군데. 자, 그러면 2번 문제 가볼게요, 여러분. 2번 문제. 전기분 재무상태표 세 군데 잘못되어 있는데 바드러움 고쳐주고, 그 다음에 209번의 감가상각 누계 고쳐주고, 그 다음 장기차입금 입력해주면 되겠죠. 장기차입금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에 1번 K뱅크 적금 등록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으니까 그거 똑같이 입력해 주시고요. 초기 6월 메뉴를 가보면 외상매출금에서 태양마트 금액 똑같이 입력해 주면 되죠. 애용 고칠 필요 없겠고, 단기차입금에서 종로 없잖아요. F2 눌러갖고 은산으로 했는데 안 바뀌죠. 이럴 때는 F5 삭제하고 다시 입력. 은산 있네. 은산 2천만원. 그리고 세연상사 2200 인류, 여기다 인류, 그래서 300만원을 등록해주면 되겠습니다. 기초정보관리에서는 뭐 특별히 틀릴만한 거는 없는 것 같죠. 그래서 문제 4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래처 대전상사로부터 차입한 단기차입금 800만원을 당좌수표 발행해서 상환하다. 차변은 단기차입금이 되겠죠. 단기차입금. 거래처는 대전상사로 입력하고요. 800만원. 그러면 대변은 당좌예금으로 입력해주죠. 7월 10일 관리부 직원들이 시내 출장용으로 사용하는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현금으로 지급했다. 거기 5만원 충전한 거 보이죠, 여러분? 원래 500원 있어가지고. 자, 7월 11일, 그러니까 차변의 여비교통비고 대변의 현금이고 5만원. 자, 다음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8월 5일입니다. 능곡가구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회수할 수 없게 되어 대손 처리했다. 그런데 대손충당금 잔액이 90만원 밖에 없다. 여러분, 그러면 90만원으로는 500을 다 못 막아주죠? 그래서 회계처리는 대손충당금을 검색하는데 여기서 109번 코드 번호 주의하시고 90만원 쓰고 나머지는 대손상각비라고 입력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410만원이 되겠죠. 대변은 108번 외상매출금의 능곡가구. 8월 13일 토지를 매입하면서 발생한 중개수수료 현금 지급이에요. 근데 100만원이라고 써있네요. 매입 시 수수료는 자산 취득원가로 처리하기 때문에 출금이 되고 차변 과목을 수수료가 아니라 토지라고 처리해 준다, 이거죠. 자, 9월 25일로 가보겠습니다. 임대인에게 80만원, 영업부 사무실 임차료 75만원, 건물관리비 5만원, 보통예금에서 이체인데 하나의 점표를 입력할 것. 그럼 번호 2개 나오게 만들지 말라, 이런 얘기인데 9월 25일 차변의 임차료 75만원과 건물관리비, 건물이라고 치면 여러분
이렇게 딱 끝나버려요, 건물로. 그래서 한 글자 더 치든가 중간부터 검색하든가. 그래서 물관 이렇게. 그래서 5만원이다. 자, 그럼 대변 50만원이 아니고 5만원. 자, 그리고 대변에 보통이금으로 입력해 주겠죠. 10월 24일 정풍상사에 판매하기 위한 상품의 상차 작업을 위한 일용직 근로자 고용하고 일당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래서 요거는 잡급 10월 24일 출금 잡급이라는 과목을 검색하시고 입력을 해줍니다. 10만원. 11월 15일 아린상사의 상품을 4,500만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했다. 당좌수표 발행해서 지급했다. 11월 15일 차변은 선급금 아린상사. 여러분 10%면은 450이죠? 대변의 당좌예금. 11월 23일이에요. 영업부에서 사용할 차량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거기 차값이 여러분 2천만원이라고 써있네요. 그러면 자 11월 23일 차변의 차량 운반고 2천만원, 대변의 미지급금, 신용카드는 국민카드. 자, 문제 5번에 가면 이제 오류 고치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8월 16일 날짜에 가보면 어떻게 돼 있나 볼까요? 보통임계에서 출금된 100만원 임차료라고 하지 말고 원래 이 경의상사에 지급한 임차보증금을 확인됐다. 그러니까 임차료 이거 비용 아니고 자산증가 임차보증금이라는 얘기죠. 임차보증금. 그럼 얘는 거래처를 써줘야 돼요. 경의상사. 자, 9월 30일 요 거래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달 바꾸고 날짜 바꾸고 읽어볼게요. 자, 사업용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 여러분 재산세나 자동차세는 세금과 분과잖아요. 30만원을 보통기금에서 이체했는데 나는 여기다 토지라고 처리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토지라고 써있는 거를 세금과 분과라고 고쳐라 이거죠. 세금과 분과라고 고쳐라. 다른 사항 없으면 문제 6번에 가봐야 돼요. 자, 문제 6번은 결산인데 여러분 우리 결산에서는 수동과 자동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수동 결산은 1번과 2번, 3번이고요. 자동 결산은 4번입니다. 순서는 수동 먼저 해야 돼요. 수동 먼저. 그래서 12월 31일 날짜로 분계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1번 읽어보면 포스 상사로부터 차입한 당기 차입금에 대한, 자 여기 이런 말이 써있죠. 기간 경과분. 그러니까 경과분이라는 것은 지금 거란 얘기죠. 올해 거. 그래서 회계 처리할 때 미수 수익이나 미지급 비용을 쓰는데 여기서 이제 그 차입금에 대한 거니까 미지급 비용, 이자 비용에 대한 거. 그럼 얘는 차변에 이자 비용이 와야 되고 대변은 안 줬죠. 그래서 미지급 비용이라고 처리해 줘야 된다. 근데 보통 여기 얘도 부채니까 여기다 포스 상사 이렇게 쳐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이게 맞는 건데 정답 발표하는 거 보면 여기는 거래처를 뭐 이렇게 굳이 꼭 안 써도 뭐 크게 상관없는 것 같더라고요. 결산에서는 미지급 비용, 미수수익, 성급 비용, 선수수익에는 거래처를 뭐 안 써도 뭐 크게 상관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외의 것들 써도 감점은 아니에요. 그럼 나는 이렇게 하겠어. 나한테 딴지 하나라도 걸지 마 이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적요 등록 같은 거 할 때
띄어쓰기도 맞추거든요. 딴지 걸지 말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해주면 뭐 나한테 뭐라 못하겠죠. 2번 기말 현재 가지급금 잔액 50만원 디자인 가구의 외상매입금 지급으로 판명되었다. 가지급금을 지우려면 대변에 써야 되니까 차변을 외상매입금이 부채 감소로 와야 되고 디자인 가구 금액은 50 대변은 가지급금. 영업부 소모품이 있는데 여러분 결산일에 회계 처리하세요. 나는 샀을 때 자산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처음에 있을 때 기초에 50만원 있었는데 구입을 20만원 했으면 총 70만원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중에 30 남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40을 써서 없어졌습니다 라고 분개하라는 얘기죠. 써서 없어졌다 비용 처리. 그래서 차변의 소모품비 40 대변은 자산이 날라갔다 라고 처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자산의 감소 소모품. 4번은요 여러분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2%로 계산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그래도 된다고 지난번에 설명드렸어요.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엔터를 치고 그냥 이것도 엔터를 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직접 계산하려고 그러면 이제 불편하니까 맨 윗줄에 있는 것 중에 대손상각이라고 써져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클릭하고 들어가서 주의해야 될 거 두 가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뭐 간단한 건데 대손율 맞나 확인하기, 그 다음에 설정하지 말라는 채권 이런 애들한테 금액 들어가 있나 확인하기. 하지 말라는 거에 누면 틀려요. 그래서 입 근처까지 이게 떠매게 주는데 거기서 이렇게 푹 쳐버리면 이건 그냥 틀리는 게 되니까. 자,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해서 2%의 대손 충당을 보충법으로 설정하세요. 기타 채권에 대해서는 설정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2로 고치세요. 그러면은 외상 진짜로 계산기 두드려 보면 요거 2%가 여기 나온 거예요. 왜냐면 여기 충당금 잔액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바드라움도 2% 해갖고 65만원 빼면 200인데 200에서 65 빼서 135만원. 근데 이제 대여금이나 선급금에 대해서는 지워버려야죠. 그래서 스페이스바로 이렇게 지워버려요. 결산 반영을 누르고. 근데 이제 뭐 더 하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이 상태에서 전표 추가. 여러분 전표 추가를 안 누르면 그냥 갔다 온 거예요. 그냥 거기 가서 남들 뭐 하나 구경하다 온 거니까 자격증 못 따는 거예요. 그거는. 보고했어요? 해서 계산해서 수동으로 입력했거든요. 그러면은 상관없어요? 아니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 막 2%로 고치고 단기 대여금이랑 상품이 영원으로 안 바. 그거는 이걸 함으로써 여기에 금액을 반영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직접 계산했으면 그건 더 잘한 거죠. 금액만 맞게 했으면. 그냥 금액 맞으면 방법이 뭐가 됐든 간에 여기 금액이 이대로 들어왔으면 되는 거고, 나는 이렇게 안 할 거다 그럼 내가 분기 입력할 거다 어쩔래 그러면 분기 그것도 잘한 거예요. 사람이 분기하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자동이 있는 거니까 여기서 전표 추가만 클릭을 해주면 어쨌든 결과상으로 분기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분기만 되게 만들어 놓으면 된다. 자, 그리고 아까 그 현주 씨가 질문했던 거가 여기서 이대로 마무리를 해도 되냐 시험에. 근데 확정 답안을 보면 답안 여기서 마무리예요 시험은. 근데 원래 과정이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결산 분계를 한 다음에 손익계정 마감하고 재무제표를 이월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수업 시간에 설명을 이렇게 했죠. 여기서 전표 추가를 눌러서 손익분계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단기 손실이죠. 손실이 기초재무상태표에서 마이너스 됨으로써 이제 재무제표 작성이 끝나게 되는 건데, 시험은 결산자료 입력에서 전표 추가하는 것까지만 본다 이거지. 그래서
뭐 이 뒤에 과정을 굳이 안 하고 싶다 그러면 안 한다고 뭐 감점이 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꼭 굳이 안 한다는 것도 나는 왠지 좀 그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시라고 설명드리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부분은 이 뒷부분 답 마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4월 말 현재 지급원 잔액이 얼마냐? 거래처가 여기 나와 있네? 없죠? 거래처 없으면 계정 과목에서 찾으면 되니까 총계정 원장이나 계정별 원장이나 재무상태표다. 재무상태표 가볼게요. 4월달 이것도 마찬가지. 이건 무조건 어디 가야 돼요? 이거 없어요. 그냥 이건 답만 맞으면 되니까 지급원 금액만 맞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1억 3천만 원이 지급원 잔액이 됩니다. 자, 5월 1일부터 말일까지 기간에 외상매출금 회수가 모두 얼마였는가? 그럼 저는 5월달 거 계정별 원장을 보겠습니다. 계정 과목이니까 5월부터 5월 말까지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 그러면 회수라는 거는 감소를 말하는 거니까 대변을 가야 되는데 이거 다 더하려고 그러면 힘드니까 월계 이거 보면 되죠? 월계 6천만 원. 상반기 중에 복리후생비 지출이 가장 적은 달과 그 월의 복리후생비 금액은 얼마인가? 이거는 월별로 비교할 때는 총계정 원장이라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총계정 원장에 가보면 기간 1월부터 6월까지 계정 과목 복리후생비 찾으면 가장 작은 걸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5월달이라고 답하고 30만 원이 답이 되는 거예요. 5월달 30만 원. 자, 여기까지가 우리 기출문제였던 거고